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토목시공기술사 면접,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기알기쌤 자료 중에 건설 현장 상황별 철근 피복 두께 기준, 또 부족할 때 대책, 이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 피복 두께 기준. 이거 정말 기본이면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면접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설 현장 환경 조건. 그러니까 실내나 실외, 수중 환경 같은데요. 이런 조건에 따라서 철근 피복 두께 기준이 시방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환경 조건별로 왜 기준이 다른지 그 이유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피복 두께는 정말 중요합니다. 철근 부식을 막고 또 구조물의 내구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조건별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실내 환경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건조한 곳이죠. 여기서는 슬래브나 벽체는 최소 20mm, 그리고 보나 기둥은 최소 25mm에서 40m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실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거나 흙에 접하는 구조물입니다. 이런 곳은 이제 습기나 온도 변화, 중성화, 염해 같은 좀 더 가혹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mm에서 70mm 이상 더 두꺼운 피복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수 같은 수중 환경이나 염해 우려가 큰 곳인데요. 여기는 부식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최소 70mm 이상, 때로는 특수 조건에서는 100mm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는 결국 환경 조건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성화 속도나 염화물 이온 침투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철근 부식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의 사용 수명 동안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려고 환경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현장에서 점검을 하다가 철근 피복 두께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네, 이럴 때 기술사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조치하시겠습니까? 피복 두께 부족, 이게 또 구조물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견 즉시 단계별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현장 확인하고 정밀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피복 두께 측정기 같은 비파계 검사를 써서요. 부족한 부위가 어디인지 또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같은 걸로 기록을 꼭 남기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철근 부식 여부도 같이 조사합니다. 둘째는 원인 분석 그리고 구조적 영향 평가 단계입니다. 왜 부족하게 시공됐는지, 거푸집 문제인지, 스페이서는 제대로 썼는지, 타설할 때 철근이 움직였는지 이런 원인을 좀 파악하고요. 구조기술사랑 같이 이게 구조 안전성이나 장기 내구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걸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구조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면 콘크리트 표면에 보호 코팅제를 바르는 정도로 추가적인 열화 인자 침투를 막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량이 좀 크거나 이미 철근 부식이 좀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면요. 해당 부위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철근에 방청 처리를 한 다음에 단면 복구 모르타르 같은 걸로 보수하는 방안을 적용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보강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탄소 섬유 시트 부착 같은 공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품질 관리 강화 단계입니다. 철근 배근이나 거푸집 조립 검칙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자 교육을 통해서 스페이서 중요성이나 올바른 설치 방법을 확실히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철근 위치가 변동되는 걸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방금 재발 방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피복 두께 부족 같은 품질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책임 기술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하시겠습니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시공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 조건에 맞는 피복 두께 기준, 그리고 적정한 스페이서 규격이나 배치 간격 같은 걸 명확히 해서 이걸 작업 지침서나 도면에 확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에는 검측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단계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겁니다. 특히 거푸집 조립 끝나고 또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집중적으로 검측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현장 품질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작업자분들이 이 피복 두께 확보가 왜 중요한지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좀 책임감을 갖도록 독려하고요.
잘된 시공 사례는 공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원인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다 같이 배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품질 관리 활동을 통해서 유사한 하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토목시공기술사 면접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환경별 피복 두께 기준과 그 이유, 그리고 문제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처 방안,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노력까지 네. 실제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핵심 질문들을 다뤄봤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신 것처럼 면접에서는 그냥 지식을 외워서 쭉 나열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답변 내용에서 실제 경험의 바탕을 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딱 맞는 전문 지식 적용 능력, 이런 걸 보여줘야 하고요. 네, 실무 능력이죠.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감, 또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책 나열이 아니라 왜 그게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뭘 하겠다, 이걸 넘어서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결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구체화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답변의 깊이를 더하고 이 사람이 정말 기술사로서 역량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언어로 잘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